의장님께서 쓰시는 거 보니까 네. 챗 GPT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삽입하는 거, 넣는 게 어떤 거에 따라서 산출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라도 질문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질문해야, 그러니까 여기 질문을 잘 해야 되는지. 엄청나게 똑똑한 개인 비서가 있다. 네.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협조를 부탁한다고 해봅시다. 네.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려면 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부탁을 하면 일을 잘하겠죠. 아, 저희 가서 빵 사와 하는 것보다 네. 뭐 소금빵을 사오라든지 아니면 단팥빵을 사오라든지 해야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사올 거 네. 아니에요. 네, 그죠. 그리고 목적을 말해줘야 돼요. 이래서 이런.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망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보다 네. 그 아파트 벽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라고 말하면 그 시멘트 못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해주겠죠. 저. 그러니까 목적을 말하는 목적을 편이 말하는. 그냥 망치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벽에 못을 박고 그림을 걸려고 해라고 하는 게 네. 훨씬 좋아요. 아. 그리고 답변 형식을 요청하면 더 좋게 답을 합니다. 얘가 표를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네. 뭐 그걸 표로 만들어 달라거나 그래프로 만들어 달라거나 아. 목록을 만들어 달라거나 비교해 달라거나 요약해 달라거나 하는 식으로 답변 형식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면 훨씬 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역할을 주면 일을 잘합니다. 역할이요? 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는 한국 최고의 변호사야 라고 묻고 법원에서 물으면 훨씬 잘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역할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면 그 분야의 전문 지식에 집중을 해서 얘가 고민을 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허위 날조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 데이터가.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AI가 너무 많이 흡수하게 되면 조금 더 극단적인 어떤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려점이 당연하죠. 있는데. 제가 아까 아. 뭐라고 그랬죠? 네. 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잠재된 패턴을 찾아낸다고 했잖아요. 네. 이 데이터가 편견이 있어요. 그럼 정확히 그 편견을 찾아내서 그대로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 네. 데이터가 편견이 가득 찬 학습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얘는 편견에 가득 차서 답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 잠재된 패턴을 찾는 애니까. 그렇겠네요. 그만큼 학습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AI의 인공지능 네. 밝은 면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 어두운 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사실 기술의 진보가 좋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뉴스는 미국에서 이 드라마 작가들이 뭐 각본을 쓰는 극본을 쓰는 작가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AI의 예. 어떤 창작 그 네, 기술 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문제가 지금 생긴다. 네.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났다는 건데 네. AI 발전과 일자리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거 상생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저는 사실은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빠르고 네. 훨씬 더 깊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네. 느끼게 됐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도 작년 하반기부터 네. 일자리 소멸이 시작된 것 같고요. 이게 그대로 두면 굉장히 크고 더 넓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전까지는 얘가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고 그런 인지적인 쪽에 주로 영향을 미치니까 네. 육체 노동은 괜찮고 사무직들이 큰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늘 예견을 했었거든요. 사무직들이.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나온 그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들을 보시면 얘들이 인공지능하고 결합하면서 네. 발전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진 거예요. 눈으로 보고 계란을 집어서 네.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자기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람 또 안 깨지게 옮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감도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이 강화 학습과 모방 학습을 하니까 이 속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무직은 위험해도 육체 노동은 안전하지 않겠냐도 네. 옛날 말이 돼버려요. 댓글 중에 쟤네는 간을 못 보지 않느냐 이런 댓글이 있는데. 그거는 맞죠. 또 아닌가? 기호가 다르니까. 네. 저게 반만 얘기한 건데요. 예. 네. 백종원 씨가 요리하는 걸 다 따라하잖아요. 네. 그러면 양도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을 볼 필요가 없죠. 백종원 씨가 간을 본 요리예요. 와. 이미 그렇네요. 그러네. 그럼 그래요? 일타 강사 스태프분들과 우리 출연자분들 중에 가장 먼저 일자리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는 구독자분의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잃을 것 같은데요. 다 했습니까? 안 돼. 와. 그래도
보자면 출연자가 조금 위험한. 그래요? 이제 출연자가 훌륭하시면 덜 위험할 거고. 아니 여기 정치인은 어때요? 여기 법으로 막겠습니다. 시의원이 무슨 법으로 막겠습니다. 안 되게끔. 거의 편지. 네. 이게 이제 AI에 관한 법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초안이 나오고 만들어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인공지능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어요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 사람에 대한 신용평가, 아. 면접 이런 것은 인공지능을 쓰면 안 된다라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는 AI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지는. 정치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 아. 판사도 그렇고 신용평가하는 경우도 그렇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위태롭진 않을 텐데 숫자는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음.